내가 최정한 말기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데 생태 같은 내 자식들 앞으로 없잖아. 정리를 하고 떠나야겠지. 이 집하고 시골의 땅이랑 은행 예금 다 하면 한 10억쯤 될 것 같은데. 희준아, 엄마랑 하늘에서 곧 만나자. 네가 어쩐 일로 집에 있노? 몸이 좀 안 좋다. 그래? 돈 좀 주라. 무슨 돈? 돈 몇 개 났나? 부산에서 번듯한 가게도 하고 있고 네 돈 많이 번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쪼잔하게 굴지 말고 용돈 좀 팍팍 주라. 왜? 또 고폴류 씨한테 명품백 사주게. 아니?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두 집 살림하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기를 줄줄 흘리고 다니고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안 들어오잖아. 돈만 주라. 보기 싫은 내 얼굴 싹 치워줄게. 이혼하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고? 당신 죽으면 그 재산 다 내 거 될 건데 아유. 이혼 못하지? 이건 내 용돈. 간대이. 아우, 주먹이 옵니다. 아, 정말 얄밉네요. 저 인간한테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아, 저 카드를 뺏어야 어떻게 되네. 해야 되지? 정자는 거죠. 아, 머리를 밀어버려야죠. 그렇게 저는 상속 방법을 알아봤고 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계약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즉시 계약을 체결했고 사후 수익자는 저희 딸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희진아, 엄마가 췌장암 말기란다. 엄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네. 엄마 가고 나면 네가 잘 좀 챙겨라. 엄마, 엄마 재산 전부 네 앞으로 돌려놓고 유언도 남겨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너가 아빠 개차반이긴 해도 그래도 아빠니까 가끔 챙겨는 봐라. 그리고 너그 조카 준호, 너그 오빠 사고로 그렇게 가고 나서 남의 집 자식 됐지만 그래도 핏줄이니까 장가 갈 때 신경 좀 쓰고. 엄마, 이거 유언장이랑 공증 받은 거니까 잘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고 교통사고로 오빠마저 그렇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 이제 호강도 좀 하고 가야지.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엄마 팔자가 그것뿐인가 보다. 우리 희진이는 좋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네 웨딩드레스 입는 거 못 보고 가서 엄마가 미안하다. 아, 엄마.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 할머니 재산이 왜 다 고모 앞으로 가는 건데? 우리 아빠 몫은? 남편이 내가 절반 받아야 되는데 전부 네 명의로 다 바꿔놨다며. 좋은 말 할 때 재산 내놔라. 엄마가 그럴 줄 알고 내 앞으로 다 바꿔놓은 거다. 그리고 준호니도 네 아빠가 없는데 유산은 무슨 유산? 나도 다 알아봤거든. 아빠 대신에 내가 상속 받을 수 있다더라. 뭐라고? 나도 법적으로 남편이었으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뭐 그런 거 한번 이길 수 있다더라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좋게 재산 나누자. 아빠, 그 돈 가지고 가서 또 바람 피고 도박하는 데 쓸 거잖아.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고모, 요즘 재산은 자식들이 다 똑같이 나눈다더라. 우리 아빠 몫도 주세요. 우리 엄마 아플 땐 한 번 찾아와 보지도 않던 인간들이 엄마 죽고 나니까 와서 돈 달라고 난리네 아주. 그래, 엄마 유언장이랑 공증 가지고 있으니까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해봐라. 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거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네, 제가 정희진 씨라면 지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일단 상속을 요구하는 사람이 지금 망인의 남편이고 또 손자니까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예, 자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상속인인 강미경 씨를 기준으로 남편과 손자는 상속인의 지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평생 망인을 괴롭힌 남편과 망인 생전에 완전 남처럼 지내던 손자가 망인이 사망하자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찾아와서 각자의 상속 재산을 내놓으라는 이런 상황이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는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사건인데요.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가족 간의 분쟁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의뢰인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도 정희진 씨를 위해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부분부터 챙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망인의 상속인과 각자의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망인 사망 시까지 정차현 씨와는 법률혼 관계, 직계비속으로는 정희진 씨, 대습 상속인으로 망인 정희준 씨의 아들 정준호 씨가 있습니다. 예. 망인 정희준 씨의 아내는 망인 사망 전 재혼을 해서 망인과 인척 관계가 소멸했기 때문에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 사망 시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이므로 정차현 씨는 7분의 3, 약 4억 2천만 원을, 정희진 씨와 정준호 씨는 각 7분의 2, 약 2억 8천만 원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속 재산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꼭 그 법정 상속분대로 그대로 나눠야 됩니까? 그러게요. 네, 그렇진 않은데요. 드라마를 보면 망인이 사망 후 전 재산을 정희진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해 두었고요. 네. 은행과 예금 및 부동산에 관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신탁 재산의 생전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고 망인 사망 후에는 딸 정희진 씨에게 신탁 재산이 기속되도록 수익자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각자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언 공증이 유효하다고 하면 상속 재산은 전부 딸 정희진 씨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분 침해를 당한 남편과 손자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이 사건에서 정희진 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최소한의 몫으로서 망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이전해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 청구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안때로부터 1년 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일단 남편과 손자의 유류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드라마에서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10억 원 정도이고 정차현 씨는 14분의 3, 정준호 씨는 14분의 2의 유류분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의 특별 수익액이나 망인의 상속 채무는 없다고 가정하면 정차현 씨는 2억 1천만 원 정도, 정준호 씨는 1억 4천만 원 정도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이 법적으로 보면 남편과 손자가 네. 법정 상속분에는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상속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네. 근데 여기 보면 망인인 강미경 씨는 딸인 정희진 씨에게만 상속하겠다라는 이런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유지를 따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망인은 사망 전에 주거래은행과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망인 생전에 예금과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맡긴 후 자산 관리를 받으면서 사후에는 정희진 씨에게 상속 재산이 기속될 수 있도록 약정을 해두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의 엄격한 법정 요건 및 그에 따른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집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구조를 보면 은행에다가 망인의 재산을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이제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증여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사무장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신데요. 지난주부터 열해졌어요. 그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1114조에 따라서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이 되고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망인의 남편과 손자는 유류분 청구를 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허. 네, 신탁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정희진 씨가 망인의 신탁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증여 재산으로는 볼 수 있고 수탁자인 은행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1114조가 적용되는데요.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1년 6개월 전에 은행과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네. 계약 체결 당시에 은행이 유류분 권리자들에 대한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차현 씨, 정준호 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두 사람 돈 안 줘도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이 고려하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요 계약을 하기 전에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원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따른 망인 상속 재산의 사후 이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는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111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탁 계약 체결 후 1년을 경과해야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 상속인 중에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시거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사망 1년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셔야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이용하고 싶다 한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 미리 정해가지고 계약을 해놔야 그렇죠. 나중에 분쟁이 안 일어나니까 1년 이전. 그렇죠. 1년 이후에부터 효과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은 엄격한 법정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래 변경 계약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시더라도 이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닌 점도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꿀팁입니다. 그럼 훨씬 이전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정희진 씨는 평생 어머니를 괴롭힌 비정한 아버지와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조카가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생전에 매우 현명하게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사망 1년 전에 미리 체결해서 사후에 전 재산을 희진 씨에게 기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둔 상황입니다. 만약 아버지나 조카가 희진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동 상속인들의 불합리한 청구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지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